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도 제가 트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SEC가 XRP와 똑같이 저스틴 선을 표적으로 잡고 한 번에 더 마녀 사냥을 하게 될 건지, XRP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건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들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의 상장 폐지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졌지 다른 국가에서는 상장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트론 가격은 조금씩 회복을 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85원 정도 하는데 2차 후폭풍이 과연 일어나게 될지,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2020년 12월 SEC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가장 먼저 상장 폐지를 시켰던 코인베이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틀리죠. 암호화폐를 보는 어떤 생각도 차이가 있지만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꽤 많은 유저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를 했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트론 또한 XRP와의 소송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리플과 같은 배를 타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리플은 자유의 몸이 되고 트론은 또 한 번의 고난을 겪을 건지, 과연 빗보이, 저스틴 선이 거기에 대항할 만한 역경 지수가 있을런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항상 위기는 기회로 다가온다. 가장 고달픈 놈이 가장 말년에는 행복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총량의 법칙이 존재할까요? 평생 겪어야 될 고통, XRP 홀더들 고민, 스트레스, 2년여 동안 평생 겪을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몰아서 써버린 게 아닌가. 제가 살짝 총량의 법칙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런 것들 있죠. 갑자기 옷을 엄청 사게 되면 평생 입을 옷을 한꺼번에 사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은 즉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평생 먹어야 될 술을 단기간에 먹어버리면 몸이 아프죠. 이런 총량의 법칙들,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게 되게 좋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 적당함. 그런데 지금 코인판 같은 경우는 겪을 고통이면, 겪을 스트레스면 한꺼번에 단기간에 그냥 빨리 겪어버리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제 보기에는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는 XRP가 아닌가, 또는 XRP 홀더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장 리스크가 큰 코인을 갖고 있고 가장 또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을 아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홀드하고 있습니다. 트론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XRP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전략적 CBDC 개혁 체결을 했다. 여러분들 뭐 들으셨겠지만 한 달 전 정도에 지금 리플 아랍에미레이트로 추가 확장을 했다. 이 기사 보이시죠? 지불 제공 업체는 XRP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발표된 아랍중앙은행 CBDC,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CNBC 그리고 포브스 대놓고 이제는 XRP 리플을 떳떳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사 중에 은행이라고 붙으면 항상 관련이 된 코인이 있죠.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그 코인이고요. 어쨌든 어떤 산업군을 성장을 시키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은행이죠. 은행. 돈을 만지고 돈을 찍는, 신용 창조를 하는 그곳의 시스템이 결국 바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죠. 전 세계 20여 개국 CBDC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XRP 리플,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살짝 예측이 되시죠? 예측을 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좀만 봐볼까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국내 및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전면 출시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일머니 가장 크죠. 오일머니가 움직여야 전 세계가 움직인다. 뭐 이런 말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센트럴뱅크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의 G42 클라우드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R3와 CBDC 구현의 인프라 및 기술 제공업체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R3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R3도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R3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살짝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 은행, 금융 이런 단어들의 교집합 XRP 리플입니다. 자, 중앙은행은 국내 및 국경 간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국가가 현금 없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R3를 살짝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나온 아랍에미레이트와 리플과의 관계 살짝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한 달 전에 나왔던 기사. 리플 아랍에미레이트로 추가 확장을 했다. 지불 제공 업체는 XRP를 사용한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XRP는 어떤 용도로든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XRP는 사용하면 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한다. 달러는 찍으면 찍을수록 인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어쨌든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죠. 골목 어귀에 있는 커피숍 한 개, 군청 구내 식당에서 만드는 식권까지도 결국 디지털화가 된다면 XRP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보이기에는, 찍히기에는 군청 구내 식당 쿠폰처럼 보이지만 가장 저면에 깔려있는 돈의 흐름은 결국 XRP로 결제가 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전세계 80억 인구 누구나 편하게 빠르게 어느 곳에서든 사용될 수 있다. 인류는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의 가치는 지금은 빠른 거죠. 두 번째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의 공짜인 수수료. SNS 상에서 소액 결제가 많아지고 챗 GPT도 이제 구현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 소유권,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거래들을 전통 금융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암호화폐가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챗 GPT는 결국 백과사전 정도가 챗 GPT의 한계가 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 결국 챗 GPT도 활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안에서 있는 모든 자료들에 대한 NFT, 대체 불가 토큰, 각각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불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취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는 거래에서 과연 어떤 암호화폐가 사용이 되게 될까요? 그놈은 결국 XR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선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빠르고 저렴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리플이 XRP 플랫폼을 사용해서 온디맨드 유동성을 통해 저렴한 국경 간 지불, 즉각적인 결제, 지속적인 유동성 액세스를 위해 송금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토론이었다. 우리는 당신과 협력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 아랍에미레이트. 제가 계속 매일 XRP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비트TV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비트TV는 다른 코인들을 아예 쳐다보지 않게 하는지, 그런 저의 생각들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될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생각들과 저의 신념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쨌든 부의 이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흥 부자들이, 새로운 부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XRP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대로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선택을 하셨다면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스하시고 일은 하셔야 되니까 기부스는 좀 그런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시죠? 손가락 기부스 하라겠다고 진짜 손가락 기부스 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XRP를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R3 요 회사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R3에 대해서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3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적용받고 있는 트래블 룰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인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코인 시장이 깨끗해질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원리로 시작된 회사였어요. 몇 명 안 되는 가족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끼리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3 코드아웃 결제 수단으로 XRP가 채택이 됐다. 이미 리플은 2016년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탈중앙화도 좋지만 결국 정부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에는 세금, 암호화폐의 이동 경로 충분히 체크가 돼야 되겠죠. 리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다. 너무나 투명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ISO 20022도 마찬가지고 지금 R3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는 선뜻 파트너십 관계 갖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리플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은 R3 및 그리고 R3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들과 협력해서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다리를 걸쳐 놓았다. 자, 그러면 R3의 탄생 배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3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으로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과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R3는 결제, 회사채, 보험 등 8개 금융 분야에 적용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골드만삭스 등 9개의 금융기관과 함께 R3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016년 R3는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서 네트워크 확장이 쉽고 빠르며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를 개발했다. 그리고 12개 은행과 XRP를 가지고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시험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한 결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R3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또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왜 지금 암호화폐가 쓰이게 되는지, 암호화폐는 결국 어떻게 쓰여야 될 건지,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법률적 책임이 부과돼야 되는지, R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시장에 적용 또는 투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 및 다양한 스타트업 기술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 이게 전통 금융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벤 때리는, 그리고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그 가장 스타트는 XRP가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은 중앙 집중화가 된 코인이 결국 쓰이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과연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구조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든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구조다. A와 B 간의 거래를 동등한 관계에 있는 C가 검증을 해야 된다. 하지만 금융산업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자산, 비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검증하게 된다면 그 검증 구조는 적용될 수 없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화폐는 될 수 있지만 현 인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규제받지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는 도구들은 결국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되어야 된다. 그놈이 결국 쓰이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확장성.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검증을 하게 되면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느리다. 1MB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제 거래 건수가 계속 쌓인다. 누적이 된다. 요놈이 과연 화폐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초당 거래 건수가 생명인 금융거래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는 가장 큰 문제이다. 자, 1번, 2번 모두 다 XRP가 해결을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법률적 책임.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기존의 블록체인은 법률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컴퓨터 코딩에 의한 비가역적인 실행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코딩에 의해서 스마트 계약은 성사가 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잘못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대한 잘잘못은 과연 누가 따질 것인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누군가는 그 블록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사용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까지도 XRP는 해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개연적 결제 완결성. 기존의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 결제 후 완결성을 법률 또는 기술적으로 100% 보장하지 않는다. 항상 네트워크의 포크 또는 블록 재조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안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재조정,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불가능하다. 금융거래, 은행거래의 경우 결제 후 완결성은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 R3의 창업자들은 잠깐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냈다. 그 결과가 결국 지금 쓰이고 있는 트래블들 그리고 XRP와 R3와의 파트너십.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자꾸 XRP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설치가 돼야만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자동차끼리 사고가 났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달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누군가는 규제하고 제어하고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결국 그 기술은 쓰이게 될 겁니다. 요런 코인,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코인 XRP가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요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결국 사용하려면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 즉 타당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자,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어제도 제가 트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SEC가 XRP와 똑같이 저스틴 선을 표적으로 잡고 한 번에 더 마녀 사냥을 하게 될 건지 XRP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건지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들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의 상장 폐지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졌지 다른 국가에서는 상장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트론 가격은 조금씩 회복을 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85원 정도 하는데 2차 후폭풍이 과연 일어나게 될지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2020년 12월 SEC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가장 먼저 상장 폐지를 시켰던 코인베이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틀리죠. 암호화폐를 보는 어떤 생각도 차이가 있지만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꽤 많은 유저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를 했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트론 또한 XRP와의 소송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리플과 같은 배를 타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리플은 자유의 몸이 되고 트론은 또 한 번의 고난을 겪을 건지 과연 빗보이, 저스틴 선이 거기에 대항할 만한 역경 지수가 있을런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항상 위기는 기회로 다가온다. 가장 고달픈 놈이 가장 말년에는 행복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총량의 법칙이 존재할까요? 평생 겪어야 될 고통, XRP 홀더들, 고민, 스트레스
2년여 동안 평생 겪을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몰아서 써버린 게 아닌가. 제가 살짝 총량의 법칙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런 것들 있죠. 갑자기 옷을 엄청 사게 되면 평생 입을 옷을 한꺼번에 사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은 즉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평생 먹어야 될 술을 단기간에 먹어버리면 몸이 아프죠. 이런 총량의 법칙들,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게 되게 좋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 적당함. 그런데 지금 코인판 같은 경우는 겪을 고통이면, 겪을 스트레스면 한꺼번에 단기간에 그냥 빨리 겪어버리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제 보기에는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는 XRP가 아닌가, 또는 XRP 홀더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장 리스크가 큰 코인을 갖고 있고 가장 또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을 아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홀드하고 있습니다. 트론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XRP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전략적 CBDC 개혁 체결을 했다. 여러분들 뭐 들으셨겠지만 한 달 전 정도에 지금 리플 아랍에미레이트로 추가 확장을 했다. 이 기사 보이시죠? 지불 제공 업체는 XRP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발표된 아랍중앙은행 CBDC,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CNBC 그리고 포브스 대놓고 이제는 XRP 리플을 떳떳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사 중에 은행이라고 붙으면 항상 관련이 된 코인이 있죠.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그 코인이고요. 어쨌든 어떤 산업군을 성장을 시키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은행이죠. 은행. 돈을 만지고 돈을 찍는, 신용 창조를 하는 그곳의 시스템이 결국 바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죠. 전 세계 20여 개국 CBDC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XRP 리플,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살짝 예측이 되시죠? 예측을 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좀만 봐볼까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국내 및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후 전면 출시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일머니 가장 크죠. 오일머니가 움직여야 전 세계가 움직인다. 뭐 이런 말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센트럴뱅크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의 G42 클라우드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R3와 CBDC 구현의 인프라 및 기술 제공업체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R3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R3도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R3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살짝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 은행, 금융 이런 단어들의 교집합 XRP 리플입니다. 자, 중앙은행은 국내 및 국경 간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국가가 현금 없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R3를 살짝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나온 아랍에미레이트와 리플과의 관계 살짝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한 달 전에 나왔던 기사. 리플 아랍에미레이트로 추가 확장을 했다. 지불 제공 업체는 XRP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XRP는 어떤 용도로든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XRP는 사용하면 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한다. 달러는 찍으면 찍을수록 인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어쨌든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죠. 골목 어귀에 있는 커피숍 한 개, 군청 구내식당에서 만드는 식권까지도 결국 디지털화가 된다면 XRP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보이기에는, 찍히기에는 군청 구내식당 쿠폰처럼 보이지만 가장 제면에 깔려있는 돈의 흐름은 결국 XRP로 결제가 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전세계 80억 인구 누구나 편하게 빠르게 어느 곳에서든 사용될 수 있다. 인류는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의 가치는 지금은 빠른 거죠. 두 번째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의 공짜인 수수료.
SNS 상에서 소액 결제가 많아지고 챗 GPT도 이제 구현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 소유권,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거래들을 전통 금융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암호화폐가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챗 GPT는 결국 백과사전 정도가 챗 GPT의 한계가 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 결국 챗 GPT도 활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안에서 있는 모든 자료들에 대한 NFT, 대체 불가 토큰, 각각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불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취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는 거래에서 과연 어떤 암호화폐가 사용이 되게 될까요? 그놈은 결국 XR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선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빠르고 저렴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리플이 XRP 플랫폼을 사용해서 온디맨드 유동성을 통해 저렴한 국경 간 지불, 즉각적인 결제, 지속적인 유동성 액세스를 위해 송금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토론이었다. 우리는 당신과 협력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 아랍에미레이트. 제가 계속 매일 XRP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비트TV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비트TV는 다른 코인들을 아예 쳐다보지 않게 하는지, 그런 저의 생각들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될 날이 금방 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생각들과 저의 신념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쨌든 부의 이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흥 부자들이, 새로운 부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XRP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대로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선택을 하셨다면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스하시고 일은 하셔야 되니까 기부스는 좀 그런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시죠? 손가락 기부스 하라겠다고 진짜 손가락 기부스 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XRP를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R3 요 회사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R3에 대해서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3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적용받고 있는 트래블 룰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인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코인 시장이 깨끗해질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원리로 시작된 회사였어요. 몇 명 안 되는 가족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끼리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3 코다의 결제 수단으로 XRP가 채택이 됐다. 이미 리플은 2016년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탈중앙화도 좋지만 결국 정부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에는 세금, 암호화폐의 이동 경로 충분히 체크가 돼야 되겠죠. 리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다. 너무나 투명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ISO 20022도 마찬가지고 지금 R3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는 선뜻 파트너십 관계 갖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리플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은 R3 및 그리고 R3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들과 협력해서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다리를 걸쳐 놓았다. 자, 그러면 R3의 탄생 배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3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으로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과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R3는 결제, 회사채, 보험 등 8개 금융 분야에 적용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골드만삭스 등 9개의 금융기관과 함께 R3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016년 R3는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서 네트워크 확장이 쉽고 빠르며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를 개발했다. 그리고 12개 은행과 XRP를 가지고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시험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한 결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R3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또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왜 지금 암호화폐가 쓰이게 되는지, 암호화폐는 결국 어떻게 쓰여야 될 건지,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법률적 책임이 부과되어야 되는지, R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시장에 적용 또는 투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 및 다양한 스타트업 기술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 이게 전통 금융회사에서 암호화폐를 밴 때리는, 그리고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그 가장 스타트는 XRP가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은 중앙 집중화가 된 코인이 결국 쓰이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과연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구조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든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구조다. A와 B 간의 거래를 동등한 관계에 있는 C가 검증을 해야 된다. 하지만 금융산업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자산, 비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검증하게 된다면 그 검증 구조는 적용될 수 없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화폐는 될 수 있지만 현 인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규제받지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는 도구들은 결국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되어야 된다. 그놈이 결국 쓰이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확장성.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검증을 하게 되면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느리다. 1MB 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제 거래 건수가 계속 쌓인다. 누적이 된다. 요놈이 과연 화폐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초당 거래 건수가 생명인 금융거래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는 가장 큰 문제이다. 자, 1번, 2번 모두 다 XRP가 해결을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법률적 책임.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기존의 블록체인은 법률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컴퓨터 코딩에 의한 비가역적인 실행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코딩에 의해서 스마트 계약은 성사가 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잘못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대한 잘잘못은 과연 누가 따질 것인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누군가는 그 블록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사용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까지도 XRP는 해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개연적 결제 완결성. 기존의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 결제의 완결성을 법률 또는 기술적으로 100% 보장하지 않는다. 항상 네트워크의 포크터는 블록 재조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안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재조정,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불가능하다. 금융거래, 은행거래의 경우 결제의 완결성은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 R3의 창업자들은 잠깐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냈다. 그 결과가 결국 지금 쓰이고 있는 트래블들, 그리고 XRP와 R3와의 파트너십.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자꾸 XRP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설치가 돼야만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자동차끼리 사고가 났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달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누군가는 규제하고 제어하고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결국 그 기술은 쓰이게 될 겁니다. 요런 코인,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코인 XRP가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요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결국 사용하려면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 즉 타당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자,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